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 이게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그 미래관, 특히 해원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처럼 좀 위기의 시대에는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인데, 증산이라는 인물이 동학의 미래관을 보고, 이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순사상을 제시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특히 그 일본과의 관계 해석이 상당히 뭐랄까 파격적이죠? 맞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역사 해석, 미래 전망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자료 보니까 증사는 동학의 미래관을 상당히 높게 봤어요. 네, 그냥 예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뭐 옛날 중국의 그 소진, 장의의 통찰력, 또 소강절의 지혜, 202보의 문장력까지 다 들어있다. 거의 뭐 동아시아 지성의 어떤 결정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다고 인정한 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게 소강절의 역학하고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소강절 역학이요. 네, 이게 그냥 정해진 운명이다 이게 아니라 변화의 원리를 읽어서 미래를 좀 대비하려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동학 미래관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미래를 좀 더 능동적으로 보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운명론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근데 결국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요. 자료에 보면 증사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해원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완한 것이 참동학, 즉 대순 사상이다. 이렇게 제시했다고요. 네,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푼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원한 푸는 거. 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풀이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쌓여온 집단적인 갈등, 억압, 이런 것들의 매듭을 푸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집단적인 거군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상생의 원리인데요. 상생이요. 네. 약자의 원한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약자를 먼저.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해원 과정을 인류학에서 말하는 리미널리티 있잖아요. 경계 상태? 네네.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과도기적 상태를 거치면서 기존 질서가 잠시 멈추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 변화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해요. 묵은 갈등을 재편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되게 심오한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제 상식을 좀 뒤흔드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죠? 바로 일본의 해원 문제요. 아니, 우리가 침략당한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침략자였던 일본의 원한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는 건지,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쵸. 증사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대해서 세 가지 큰 한을 품었다고 봤어요. 이걸 사만당이라고 불렀다는데 사만당이요? 세 가지 한. 네, 첫째가 조선 임금을 못 잡은 거, 둘째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비효율적으로 싸운 거, 그리고 셋째가 좀 특이한데 자기들이 전수한 이모작 기술 때문에 오히려 조선 경제가 살아난 점, 이걸 한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쳐줘서 잘 살게 된 게 한이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한을 풀어주는 걸 증산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그 공사, 일종의 천지개벽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그거에 최우선순위로 뒀다는 해석이 이 자료에 나와요. 이야, 정말 놀랍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일본이 그렇게 해원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이 과거에 조선에 진 빚, 도움받은 것에 대해 보온을 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보온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해원되고 결국에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적인 상등국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됐다는 거죠. 와. 그리고 실제 역사가 이 해석대로 흘러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참 흥미롭네요. 이런 미래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동학군이 패배하고 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거, 이런 건 당시로서는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였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증산이 이런 사건들을 미리 다 내다봤다? 심지어 러일 전쟁 때 일본 승리를 가져온 그 예상 못한 동남풍까지 언급했다. 이런 기록들이 전해지면서 그 바람까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진 거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재난을 겪으면서 미래가 너무 불안했던 민중들에게는 이게 정말 구체적인 희망을 줬을 겁니다. 하긴 뭐 정감록 같은 예언서가 엄청 유행했던 시대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해석이랑 미래상에 진짜 큰 위안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동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 결국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제시하는 미래관의 핵심에는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푸는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과거의 피해자였던 우리가 가해자였던 상대방의 원한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 이 역설적인 생각이 참 상생과 공존을 위한 되게 독특한 해법 제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얽히고 설킨 관계나 상처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 관점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네. 그 방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깊은 고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잘 살자는 그 상생의 정신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상생. 이렇게 과거의 적대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까지 헤아려서 해원을 추구하는 방식. 이게 어쩌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국제적인 갈등이나 풀기 어려운 역사 문제들 있잖아요. 네, 많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혹시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